2011년 다음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이렇게 다음 학교는 학생 한 명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경험이 북한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될 거라는 믿음으로요. 방배동 3층 작은 사무실을 얻어 학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통일부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첫 번째 탈북 영재 학생을 맡아달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학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연희 한 명이 오고 용진이가 오고 원희가 오고 연주가 오고 총 6명이 모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점심을 해주던 어느 여름날이 생각납니다. 모기 스프레이통을 잘못 떨어뜨려서 기숙사 작은 방에 불이 났고 공교롭게도 그날은 학생의 교육지원금을 얻기 위해 모 대기업의 최종 면접 보는 날이었습니다. 불을 끄려다가 한쪽 얼굴이 그을려서 면접실에 도착했습니다. 영어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저희가 자금이 부족했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도착한 저에게 면접관은 꾸짖듯이 물어왔어요. 무슨 탈북 청소년에게 영어 교육을 시킵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트라우마가 있으니 정서 치료를 하세요. 저는 속으로 화가 났고 되묻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이 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왜 학교에 입학했는지 아시냐고요. 그러나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원은 거절되었고요. 그래도 하는 거죠.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이 북한 청소년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두려움에 집중하면 저는 약자가 됩니다. 그러나 왜 교육을 시작했는지에 집중해서 생각해내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교육시킨 우리 학생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학생은 현대, 이 학생은 카카오, 이 학생은 간호원, 이 학생은 행정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교에 마주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공부해서 안 된다고 했던 결과물입니다. 학생들에게 물고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것의 열매이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 나라의 합리적인 시스템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정말 가족과 같이 끈끈한 친구들로 만들어진 그 공동체는 저를 미국 생활을 뿌리 내리게 도와주었죠.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작은 아들을 임신해서 출산을 며칠 앞두고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 다음 날로 제왕절개를 하고 작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귀에 피가 났어요. 의사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저희 아이는 온전히 회복되었고요. 의사는 미라클 베이비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소원기도를 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50이 되면 10년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10년이라고 해서 긴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들고 오래 가는 장편 드라마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과 카카오톡에 이런 말을 비밀번호를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LA에서 살던 세라 10년이 되는 2017년까지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요. 이렇게 학생들과 사랑에 빠진 지 17년이 넘어버렸네요. 미국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실행할 틈과 생각도 할 수 없었나 봐요. 제가 다음 학교에서 미래 인재가 탄생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온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학업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에게는 거짓말 같은 슈퍼 파워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힘이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철학적이라고 얘기할까요? 인류의 위대한 생각은 가장 어둡고 힘든 곳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길,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북한에서 온 젊은 철학자들은 학교에서 남한 청소년들과 만나 엄청난 스파크를 만들어냅니다. 각자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달란트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기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면 이거보다 소중한 교육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북한 청소년들과 함께 교육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교육이 존재할까요? 학부모님께서 자녀를 보내신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학생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겠죠. 저는 교육학과도 경영학과 출신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사회교육을, 미국에서 발달 심리 일부 과정을 교육한 운영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의 이 부족함을 교사들이 운영 시스템으로 그리고 교육으로 학생들을 채워주고 있죠. 학교의 방향을 생각할 때 교사들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기의 일부 월급을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교사들은 자기 자녀처럼 학생들을 교육하고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졸업한 학생들까지도 챙겨주고 있죠. 영어에 pay it forward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도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기가 받은 것을 학생들에게 전해준다는 사람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저의 선생님들이 채워주시고 계시죠.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감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해도 괜찮다는 것을 경험한 북한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과 만나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자기 자녀가 집보다 학교와 선생님을 더 좋아한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학교와 선생을 더 사랑한다는 것처럼 더 큰 기적이 있겠냐고요. 사춘기에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감사함이 없는 남한 청소년들은 이때부터 감사와 자기 성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자기 꿈을 꾸고 시작하며 갈라져 있던 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다음 학교는 이제 다음 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으로 시작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학교, 그야말로 그 다음의 학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다음 꿈입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다루는 것이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동안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큰 그림과 교육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히 다음 학교는 다음 학교 학생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겠죠. 다음 학교는 이 나라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키웁니다. 다음 학교에서 어른들은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능성이 개인과 사회에 도전이 돼서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